31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빗근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상인은 정부에서 조성한 점포를 빌려서 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상인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경복궁, 창덕궁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서울 도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조선시대 때 서울 도성 안에 이제 그 운종가라는 데가 있죠. 오늘날 종로 쪽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시전을 설치를 하고 이들에게 독점적인 판매권과 예, 그리고 관수품을 조달할 그러한 권한을 이제 의무를 권한과 의무를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독점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또 여기는 이제 유기전이라 해가지고 이제 특별히 이제 중요시하는 물품 여기 또 있죠. 이들의 나중에는 이제 그 금난전권까지 이제 얻게 됩니다. 즉 난전 사전 사상들이 되죠. 민간 상인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까지 그만큼 큰 특혜가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 이제 사상들이 발전을 하니까 이들을 이제 너무 이제 너무 특권만 주면은 이들이 이제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정조 때 정조 15년에 신해 통공 조치를 통해서 이 금난 정권을 1791년에 정조 때 폐지를 하는데 유기전만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틀린 걸 찾는 것이네요. 자, 그리고 이들이 특권을 받기 때문에 불법적인 상행이 이것도 좀 통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경시서라는 게 이제 국초에는 이제 경시서고 나중에 이제 세조 때 이제 평시서로 계층이 되지만 아무튼 경시서라는 그러한 단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 신해 통공 조치로 뭐 위축이 좀 됐겠죠. 예.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전국 주요 상업지역에 송방을 설치했다. 이거는 이제 민간 상인인 조선 후기 최대 민간 상인 개성 상인 송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점도 있고 대청, 대역, 대일무역 이런 데까지도 중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이 있고, 자, 개항 이후에는 이제 조청 상매수로 무역장정 체계 이후에 서울 도성까지 외국인 상들이 들어오니까 이들이 상권 수호를 위해서 황국중앙총상회를 결성해서 상권 수호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동서가 편찬된 시기에 문화 동향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자신의 지역에서 하삼도 관찰사가 활용되는 농사 관행을 조사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정초와 변호문을 시켜서 경험이 많은 촐로들의 그러한 경험을 더 우리 농토였는 보급을 위해서 편찬된 책, 바로 세종 때 편찬이 된 농사직설이죠. 세종 11년이 1429년에 편찬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시기라는 것은 뭐 세종으로 봐도 되고 뭐 조선 전기로 봐도 되고요. 뭐 둘 다로 봐도 무방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국산약재를 소개한 향약 구급방이 편찬이 되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세종 때라면은 향약 집성방은 해당이 돼요. 근데 향약 구급방은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의학서이죠. 이거는 고려 고종 때입니다. 고려 후기가 되겠죠. 1236년 고종 24년쯤에 이제 편찬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것이고, 우리 조선의 고유한 자연을 표현한 진경산수와 이건 조선 후기죠. 정선의 그러한 작품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진경산수화가 많이 유행했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은 정답은 디귿 니을이 되겠네요.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칠정산, 이게 이제 세종 때 칠정산 네 편이 나왔고요. 충신, 효자, 연려, 이 삼강에 관한 삼강의 실도가 편찬이 있는 것도 역시 세종 때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자료와 공통으로 관련된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국왕이 천주교 신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이게 이제 병인 천주교 박해 때 무려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출정한다. 그럼 뭐 이거 병인 양요죠. 예. 예. 자, 그러면은 뭐 병인 양요 하면은 뭐 자주 나오는 게 뭐 외귀장각, 강화도에 있는 외귀장각 도서, 의궤 등 이런 것을 약탈했죠. 뭐 이건 뭐 자주 나오는 것이니까 쉽게 맞출 수 있고요. 일종의 포함 외교인 일본의 운요 사건이 미친 영향은 결국 강화도 조약으로 이름이 이어지죠. 강제로 개국을 당하게 되죠. 오페르트 미술 도굴 미수 사건,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 묘를 도굴하려다가 어떤 통상과 연계시키서 실패하게 되죠. 예. 결국 흥선 대원군의 그런 통상 수교 거부 정책에 대한 강한 분노를 일으키게 되죠. 예. 더욱더 그 정책을 고수하게 되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배경 1885년부터 1887년까지 3년간 불법 점령했는데 그 이유는 조로비학설 청의 간섭이 너무 심해지자 갑신정변 이후에도 조선은 강대국인 러시아와 좀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영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남해안에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습니다. 미국에 맞서 싸운 어제은 부대 광성보 전투죠. 바로 신미양요와 관련되어 있죠.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나타난 농민군 뭐 농민군 그러면은 뭐 동학농민군밖에 없겠죠. 예, 동학농민운동. 예. 자, 동학농민운동은 4단계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예, 첫 번째 단계가 고부봉기. 처음에는 고부 지역에서 일어난 일개 지역의 밀란이었는데 양력 기준입니다. 이제 탄압을 하게 되자 이제 전라도 지역의 남접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적으로 일어나죠. 이게 1차 봉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 하약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집강소 자치행정기구인 농민들의 자치행정기구인 집강소 호남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일본이 경복궁을 무력 점령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죠. 2차 봉기. 네. 대략 한 9월부터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자,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악에서 발발한 것이 바로 전봉준을 중심해서 고부봉기가 일어났고요. 조병갑은 이제 도망가고 정부에서는 해임하고 후임 군수로 박원명을 부임시켜서 농민군과 잘 얘기가 통했는데 안핵사로 온 이용태가 동학교도도를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전봉준은 인근 근처에 이제 김계남, 손아중 등과 함께 무장해서 본격적으로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산으로 와서 백산에서 또 총 집결을 해서 백산봉기라고도 하죠. 여기서 이제 4대 강령을 이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군과 싸우게 해야 되는데 전라도 감영군과 싸운 것은 황토연 전투. 여기서 전라도 감영군을 승리하고 이어서 황토연 전투에서는 중앙에서 보낸 홍계훈이 이끄는 중앙군을 또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라도의 호남 지역에 바로 전주 주요 도시인 전주를 점령하고 이제 정부와 이제 화약을 맺게 됩니다. 청일 양국군이 또 출동하기도 해서 그래서 패정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집강소를 이제 설치하게 되죠. 자치행정기구를 설치를 해서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2차 봉기인데 경복궁 무력 점령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결국 2차 분기 때는 이제 남접의 플러스에서 호서 지역에 선병이가 이끄는 북접 군대까지 합류를 해서 논산에서 합류를 해서 북행을 하게 되는데 공주 우금치에서는 드디어 일본군 관군과 싸웠는데 신신무기로 무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패배를 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강소 이후니까 바로 항일 구국투쟁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예,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선지를 통해서 한번 재구성하면은 이제 고부봉기 이후에 신인군수 박원명의 무마체계 회유체계에서 스스로 해산했는데 이용태가 안핵사 이용태가 탄핵을 해서 다시 1차 봉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1차 봉기를 하고 무장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백산에서 집결해서 4대 강령 발표하고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 황령천 전투 요 다음 그 다음에 정부에서 휴전을 제의해서 전조하약 그리고 직강서 여기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가에 들어갈 단체 활동으로 오는 것은 이 건물은 대한제국 시기에 결성된 뭐뭐뭐가 사용하던 곳이다. 애국개몽운동을 전개하던 이 단체는 한성부의 평안도와 함리도, 함경도 출신 인사들이 조직했으며 기존의 서우학회와 한북흥학회를 통합하여 건설하였다. 궁극적인 목표로 국권회복과 인권신장을 통한 근대 문명국가 건설을 내걸었다. 이제 그 애국개몽운동이 이제 그 러일전쟁과 을사조약 체결로 이후로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했기 때문에 교육, 뭐 산업진흥, 뭐 이것 등을 도모하면서 국권을 회복하자는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904년 보안회를 시작으로 해서 한일 병합 전까지. 자, 근데 여기에는 이제 순수한 애국개몽운동 단체도 있고요. 이제 그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학회라는 건 결국 교육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주권수호운동을 결합한 이 학회가 애국개몽운동 단체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쪽 계열의 또 애국개몽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뭐 보안회, 뭐 헌정연구회라든지 또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뭐 요 네 개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학회 쪽도 있어요. 예. 학회 쪽도 역시 교육을 이제 진흥을 목표로 하지만 국권 회복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그런 것이 바로 서북학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서북학회가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서울 지역의 서우학회와 한강 이북의 흥학회, 저쪽 그 함경도 쪽, 뭐 이런 쪽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이런 쪽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집결을 해서 죄송합니다. 서우학회가 이제 평안도 쪽이 되죠. 그래서 평안도 항해도 이쪽 서우학회, 함경도 출신 한북흥학회 이것들이 결합을 해서 서북학회를 1908년에 결성을 해서 이게 좀 뭐 대한자강회랑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설사 대한자강회로 착각을 해도 이 문제는 풀 수는 있어요. 여기 대한자강회 같은 경우에 월보를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교육진흥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다. 국채보상운동은 국채보상기성회라는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주도를 했고요. 여기에 언론단체들이 나오고 또 이제 처음 대구에서 시작할 때는 광문사라는 회사의 서상동, 김광재 등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다가 전국적으로는 국채보상기성회를 중심으로 나라빚을 갚자는 운동을 주도했고요. 정부의 헌의육조를 건의한 것은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건의를 했고요. 러시아의 저령다 조처 요구에 반대한 거 역시 독립협회고, 고종의 해상 권고 조칙에 따라 해산했다. 이거는 을미의병 때 아간 파천으로 어수선하면서 해산 권고하면서 해산이 됐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시기에 일자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범죄 즉결 사건,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처벌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태형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에게만 적용이 되는 야만적인 태형이 전속한 시기는 1912년에서 1920년입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기와 겹치게 되죠. 이른바 헌병경찰 통치.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뭐 제일 많이 나온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교사에게 제복을 입고 칼을 착용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른바 제복대검. 무서운 분위기. 이게 바로 무단 통치기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죠. 도평의회와 부면협의회, 뭐 일종의 지방자치제 하듯이 이렇게 교선인에게 어떤 정치 참여 이런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 이게 이제 1920년대 문화 통치 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형식상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부유층 아니면은 일제에 순응하는 자들, 친일 세력들이죠. 언론을 통제하기에 신분지법을 제정했다. 자, 이거는 1907년 아직 한일 병합 이전인 대한제국 시기인 신분지법을 제정을 해서 황성신문, 뭐 제국신문 이런데 또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친일 언론으로 이제 강제로 바꿔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고자 치안유지법을 공포했다. 이건 1925년 문화통치기죠. 1920년대 농민의 자력강성을 내세우던 농촌진흥운동을 실시한 시기는 1932년에서 1940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가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총 5차례 개헌이 있었어요. 그 임시정부의 개헌과 관련돼서 어떠한 활동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대통령 중심제 개헌, 이게 이제 통합을 하면서 1919년 9월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 생긴 것은 4월 달이지만 이제 통합이 된 것은 한성, 노령, 연해, 대한국민회 등을 다 통합을 해서 1919년 9월에 대통령 중심제 개헌을 했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고 주로 외교 노선 중심으로 나갔는데 이게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승만을 탄핵을 하고 박은식을 2대 대통령을 한 다음에 개헌을 하게 되는데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박은식이 이제 곧 서거하고 이게 국무령 이게 중심으로 내각 책임제 개헌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1923년에 이미 국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주요 인물들이 임시정부를 다 떠났습니다. 서로 국무령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개헌을 하게 되는데 1927년에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제 개헌이 되니까 더욱더 리더십이 더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1931년 한일애국단을 이제 김구가 조직을 하고 거기 소속의 이봉창, 윤봉길의 멋진 의거가 나와서 중국의 지도를 받으면서 임시정부가 조금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일제가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미 이제 일제가 이제 상해 사변 1932년부터 이동을 시작을 해서 1940년 9월에 충칭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임시정부의 그 리더십이 살아나게 됩니다. 거기 중심 인물은 이제 김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40년에 주석 중심제 단일 지도 체제로 개헌을 하게 되고요. 당시 라이벌이었던 김원봉이 이끄는 민혁당, 뭐 조선의용대, 뭐 이런 것 등이 있었죠. 근데 이 국민당 정부가 이제 하나로 이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면서 하나로 이제 통합하라고 해서 결국 1944년에 이르면은 주석, 부주석 중심 체제 개헌이 되는데 여기에는 민혁당, 김원봉이 이끄는 민혁당 플러스 조선의용대 일부 이런 게 합류하게 됩니다. 특히 민혁당 출신에서는 이제 김규식이 부주석에 들어서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명실공히 좌와 여당 야당도 있는 뭐 그러한 체제로 이제 되면서 종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가식이면은 대통령 중심제 1925년 요 전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답은 이제 5번이죠. 국민대표회의에서 독립운동의 반영을 1923년 논의를 했는데 창조론 개조론의 논쟁 속에서 오히려 많은 이들이 임시정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표회의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다른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외교 노선의 실패입니다. 그 외교 노선에서 이제 뭐 이승만은 이제 위임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까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연통제가 발각이 되면서 자금줄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 등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충칭에 정착한 다음에 주석 중심제 개헌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요 시기쯤이 되겠고 삼균주의 바탕을 둔 대한민국 건국강령 이것도 역시 충칭 시기인 1941년 11월이니까 요쯤이 되겠네요. 예. 미국의 지원을 받아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다. 이건 이제 종전해 초에 3월쯤에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1941년 12월이니까 역시 요쯤이 되겠죠.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봉오골 상촌 봉오골 봉오동 전투 여기서 홍범도 나오죠. 그 다음에 최진동 군무도독부 대한국민회군 안무 이렇게 연합작전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홍범도가 이끄는 부대는 이제 대한독립군이죠. 그래서 이 대한독립군이 일본을 기습하여 정가를 올린 최초의 대규모 승리 작전입니다. 일군 약 150여 명을 사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한중연합작전. 이게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에 있었죠. 예. 한중연합작전은 만주사변 이후 1931년 이후 대략 1934년 요 사이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부대는 양세봉이 이끄는 남만주 쪽에 살동했던 조선혁명군, 중국 의영군과 같이 조인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 지청청 장군이 이끄는 부대죠. 북만주 쪽에 살동했고 중국 호러군과 연합을 했습니다. 일본 그래서 살전한 학도병이 참여했다. 이거는 이제 한국 광복군이 되겠죠. 일제의 학도지원병 제도가 이제 1943년에 실시되면서 이후 이제 장주나 김준엽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광복군 쪽에 탈출해서 참여하게 됐죠. 만주에서 활약했던 조선혁명군 이거 한중연합작전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런 게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예. 한국독립군은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조추, 쌍사대도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조국광복회 지원을 받으며 전격한 유격전이었다. 이거는 이제 1937년에 있었던 이제 조국광복회 지원을 받은 것은 동북 항일 연군이 있죠. 1930년대 후반에 활약하던 이 동북 항일 연군은 말 그대로 동북 지역이니까 우리 한인도 있고 만주 쪽 중국인 이들이 연합의 사회주의 계열의 그러한 항일 부대입니다. 여기에 이군 육사장으로 이제 활약하던 게 이제 김일성이 되겠고 항일 유격대를 이끌면서 이제 조국광복회라는 이제 그러한 지원을 받으면서요. 보천보 전투라는 대규모 무슨 전투가 아니라 일제 주재소 일종의 파출소 같은 것이죠. 이것을 습격을 해서 전과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당시에 독립군 항일 만주 쪽의 항일 투쟁이 거의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면서 동아일보에 크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그래프와 관련된 일제 경제 정책이 시행된 결과로 오는 것은 1920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수리조합이 계속 늘어나죠. 수리조합이 늘어난다는 것은 벼농사를 늘린다는 것이죠. 쌀 생산량을 늘린다. 그렇다면 이것은 1920년대 일제가 추진한 산미 증식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급속한 공업화로 인해서 농업 부분이 취약하게 돼요. 식량 문제가 취약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조선에서 쌀 생산 증산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쌀만 죽어라 이렇게 생산하는 미국 중심의 단작형 농업 구조. 그러니까 이게 뭐 한쪽으로 몰빵을 하게 되면 그게 좀 수급이 좀 굉장히 불안해지죠. 너무 잘 돼도 문제고 너무 안 돼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일제는 식민지 지주제를 추구하게 됩니다. 지주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제 쪽으로 좀 해줘서 일제 통치에 순응시키렵니다. 그래서 일제는 이제 지주들은 이제 수리시설과 개선 비용을 소작농에게 전가시킵니다. 이거 안 하면 너 소작 안 시키겠다 하면 끝이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겠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간섭적인 경작권이 부정이 되었다. 이것은 소유권, 경작권과 관련된 문제. 전국적으로 토지의 가격과 지형, 지목 등을 조사하는 명목 아래에서 토지를 조사해서 세금을 매기고 이게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이 되죠. 이건 1910년대에 있었죠. 예. 그래서 역시 간접적 경작권이 부정됐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일제가 식민지 지주제, 지주 쪽 손을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작권을 부정을 해서 농민들이 이제 토지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농지개혁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고, 일제는 두 가지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토지조 사업을 통해서, 즉 안정된 토지세 확보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요. 식민지 운영에 필요한. 그리고 또 하나는 미신고 토지는 전부 싹쓸이해서 조선 총독부 가진 다음에 동양 척식계 주식회사를 통해서 일제 일본인에게 싼 값으로 불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0번. 다음 평가를 받는 사건을 전개한 단체. 천황에게 행렬을 침해했다. 수류탄. 뭐 일제 천황에게 폭탄 던진 사람 이봉창이죠. 나올 게 뻔하네요. 한인 애국단이죠. 1932년 1월에 의거를 했고요. 이어서 이 한인애국단 소속의 윤봉길이 상해에서 1932년 4월, 이건 실패했지만 이것은 현지 점령군 사령관 실력화 대장 등 많은 요인들을 살상했습니다. 자, 한인애국단 조직한 사람 김구죠. 김구가 1931년 상해에서 조직을 했죠. 만주 길림에서 1919년 조직을 해서 많은 일제 요인과 기관을 파괴한 거, 김원봉이 주도한 바로 의열단이 되겠죠. 김상옥, 김익상, 나석주 이런 사람들이 활용을 했죠.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가 되었다. 1911년. 이거는 애국계몽 비밀결사단체 신민회가 되겠고요.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을 삼은 거 신채호가 작성한, 이건 의열단에 대한 설명이죠. 민중이 직접적 폭력 혁명을 합리화하고 일제 요인 암살과 기관 파괴. 김상옥, 나석주 역시 의열단이죠. 김상옥은 종로경찰서, 나석주는 동양적식주의회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 1번이 되겠습니다.